안녕하신가 친구. 오늘은 11월 17일 오전 0시에 이렇게 찍게 되었어. 강좌는 저번에 좀 응용이 되는 걸 원한다고 해서 이제 CSS 응용으로 이제 강좌를 좀 진행을 할까 했는데 일단 부트스트랩으로 좀 바꿨어.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으로 바꾼 이유는 뭐 사실 좀 원래는 원칙상 CSS를 먼저 배우고 부트스트랩을 배우면 더 좋은데 요즘에 뭐 CSS를 좀 잘 가르쳐주는 그런 게 좀 많이, 그러니까 CSS들을 다들 간과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뭐 페이지라든 그 HTML에 대한 약간 이해적인 요소가 이제 부트스트랩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CSS를 공부함에 있어서 사실 부트스트랩이 참 좋은 것 같긴 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부트스트랩을 공부를 하면서 쉽게 CSS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CSS를 응용을 하면서 동시에 유려한 사이트를 개발하는 하는 그런 거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 그래서 CSS 단순 응용보다 그냥 부트스트랩을 곧바로 넘어가서 신속하게 이렇게 CSS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좌를 진행을 할까 해. 그래서 이제 부트스트랩을 시작을 해볼게. 일단 간단하게 부트스트랩이란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사이트가 이제 부트스트랩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 이게 다 부트스트랩으로 돼 있어. 이 모든 요런 버튼에 이렇게 각진 이렇게 둥글 버튼이라든지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거 뭐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또 뭐 모바일까지 지원을 하거든. 모바일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를 이제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지. 아까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게 줄어들어서 요게 줄어들어서 메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부트스트랩 디자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은 모바일 페이지도 수월하게 개발할 수 있고 일반적인 PC용 웹사이트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더욱이 CSS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아도 쉽게 이제 좋은 사이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야.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기로는 트위터에서 트위터 부트스트랩이라고 하거든. 트위터 거기서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거야. 트위터에서 개발했을 거야. 하여튼 뭐 근데 요즘엔 많이 쓰고 있고 이 단순 부트스트랩만 써도 예쁘게 잘 나오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좀 더 커스터마이징 들어가면 요 밑에 사이트들처럼 개발할 수가 있어. 물론 이런 사이트들은 좀 많이 커스터마이징이 된 거겠지만 이런 거 다 이제 부트스트랩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어쨌건 그러면 이제 부트스트랩을 시작을 해볼게. 일단은 웹스톰을 켜서 이제 부트스트랩용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웹스톰에서는 이렇게 이 트위터 부트스트랩 해가지고 이렇게 버전별로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템플릿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 그래서 나는 이름을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부트스트랩 뭐 스터디 이런 식으로 지을게. 그래서 create 하면은 이제 만들어지겠지. 이거는 무시해도 돼. 이게 이제 지금 EAP 버전이라서 조금 약간 오류가 조금 있어. 근데 그렇게 뭐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오류는 아니니까 뭐 문제 삼을 건 없고, 일단은 지금 저번에 CSS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이제 폴더 구성을 해볼 건데,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패널에서 여기 이제 프로젝트 폴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펼친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new 해서 디렉토리 해가지고 CSS 그 다음에 JS 뭐
폰트 뭐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따가 이제 부트스트랩 받아서 한 번에 넣을 거기도 해. 그래서 대충 그냥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기식인데,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폴더 구성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야. 그래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일단 나는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게.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야. 부트스트랩은 일단은 부트스트랩 홈페이지가 여기 getbootstrap.com 이거든. 그냥 부트스트랩으로 치면 안 나오고 getbootstrap.com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운로드 부트스트랩, 그래서 현재 버전이 3.3.7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향후에 요 위에 보면은 부트스트랩 4가 이제 곧 나올 예정인데, 이거 아직 이 배너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이상 됐던 것 같은데, 여튼 이걸 다운로드 누를게. 누르면은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운로드를 할게. 그럼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지. 그럼 다운로드가 완료돼서 이제 이렇게 받아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받아진 거를 이제 압축을 풀어주는 거지. 압축 풀어주게 되면은 이 폴더 안에 css 폰트 js 이렇게 있을 거야. 이렇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추가해 줄 거야. 다 추가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어줬던 프로젝트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 붙여넣기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 붙여넣겠느냐, 다 붙여넣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붙여넣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자. 안 넘어왔구나. 이럴 때는 그냥 개별적으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JS 파일도 다시 열어주도록 할게. 이게 EAP 버전이 아니고 진짜 웹스톰에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EAP 버전은 이런 약간 버그가 약간 있는가 봐. 됐어. 그래서 그럼 이제 다 구성이 됐고, 그럼 이제 다 모두 다 부트스트랩은 다 장착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덱스 HTML을 만들게. 여기서 저번에도 설명했지만 인덱스 HTML 이렇게 .html 적어도 되고 .html이라고 적어도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적어도 되고, 근데 표준은 HTML 적어주는 게 표준이야. 안 적어도 웹스톰 내에서는 안 적어줘도 이렇게 인덱스 HTML로 작성이 된다. 막간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건데, 아까 내가 HTML도 되고 HTML도 된다고 했었잖아. 이거 혹시 알는지 모르겠다면은 이거 HTML이랑 HTML 차이는 없어. 똑같아. 근데 왜 HTML이 있고 HTML이 있느냐? 예전에 윈도우 기반의 그 확장자, 윈도우 기반 OS에서 그 어떤 확장자든 그 확장자명이 mp3, .jpg 뭐 이런 식으로 딱 세 자리만 쓸 수 있도록 가능했었거든. 그때 그 시절에 HTML 문서를 표현할 때 HTM이라고 했었어. 지금은 이제 확장자가 이제 더 늘어났지. 더 늘어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네 자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HTML이라고 써도 되는데, 아직까지 HTM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똑같아. HTML이랑 그냥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CSS랑 자바스크립트를 넣었잖아. 그럼 넣었으면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인클루드 시켜줘야지, 로드 시켜줘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부트스트랩을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을 단순히 추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 jQuery를 써야 돼. 근데 이제 jQuery라는 게 뭐 아마 들어봤겠지. jQuery라고 구글에 치면 jQuery.com, 이게 이제 공식 사이트인데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써도 되긴 하는데, 근데 jQuery는 너 아직 잘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그냥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면 돼.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jQuery를 통해서 그걸 좀 더 적게 쓰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적혀있지, 적게 쓰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jQuery가 나왔고, 그리고 부트스트랩은 그 부트스트랩 그 JS 파일, 여기 보면 이거 보이지? 이 JS 파일이 이게 다 단순 자바스크립트도 있지만 그 안에 이제 저것도 있는 거지. 이렇게 달러 표시가 있는 게 여기 jQuery 표시거든. jQuery가 가미가 됐기 때문에 jQuery가 없으면 부트스트랩 JS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그러면 올바른 부트스트랩 사이트를 구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트스트랩을 쓰기 위해서는 jQuery가 필요한 거지. 어쨌건 일단 뭐 기본 그거는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할게. 일단 그러면은 먼저 CSS를 bootstrap.css를 추가를 할 거야. 보통 여기 링크해서 href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줘도 되는데, 만약에 좀 귀찮다 그럼 이렇게 끌어줘도 돼. 그럼 이렇게 자동으로 돼. 보이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이거를 클릭을 하고 얘를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 이 스타일 시트라고 명시까지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도 돼. 그리고 JS 파일은 저번에 표현했듯이 바디 부분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거. 이거 왜? 바디 부분에 제일 마지막에 해준다는 거. CSS는 앞에, 스크립트는 제일 마지막에. 그 다음에 jQuery. 지금 부트스트랩 JS를 사용하기 위해서 jQuery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네, jQuery를 이제 써야 되는데, 우리 jQuery도 사실 다운로드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 jQuery까지 받아서 한번 해보자. jQuery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다운로드 jQuery 해서 여기 보면은 다운로드 uncompressed development jQuery 3. 이렇게 보이지? 이거를 받으면 돼. 그래서 이걸 잘라내기 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근데 이게 궁금한 점이 있을 거야. 그럼 이거랑 뭔 차이점이냐? 이건 여기 프로덕션 jQuery고 이거는 디벨로먼트 jQuery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이 지금 부트스트랩 스터디 프로젝트 폴더인데, 여기 보면은 CSS가 이렇게 있지. CSS가 있고 그 다음에 min CSS가 있고, 이게 뭔 차이냐면은 그냥 CSS를 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적 보기에 편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개행이 들어가 있고, 개행이 들어가 있는 사이에도 여기 보면 빈칸이 있고, 이런 빈칸과 개행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일련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은 jQuery 로드하는데 jQuery나 부트스트랩 로드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 프로덕션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진짜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서버에 올린 그 프로젝트들은 여기 이제 bootstrap.min.css를 하게 돼. 아까와 다른 점은 지금 이거는 다 뭐 공백이고 개행이고 다 들어가 있잖아. 근데 여기는 이거를 그냥 다 한 줄로 쭉, 지금 이게 한 줄일 표시라는 거야. 이게 쭉 해서 끝까지 계속 한 줄로 돼 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표현한 건데, 한 줄로 만들어주면 좋은 점이 금방 읽어낸다는 거야. 일반 그냥 bootstrap.css보다 빠른 속도로 읽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프로덕션 사이트가 빠르게 로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보기에 아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프로덕션 사이트에서는 min.css를 쓰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개발 과정이기 때문에 bootstrap.css를 쓸 거야.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똑같아. 여기 보면은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펑션이나 뭐 이런 것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 알아보겠지. 나중에 개발하다 보면은 이제 뭐 그럴 일은 잘 없는데, jQuery 내부에 있는 작동 내용들을 이렇게 디버깅 해보는 경우가 있어. jQuery에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이 제대로 뭐 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가 따로 구성을 해야지, 자바스크립트로. 아니면 jQuery로 직접 작성을 하든지.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디버깅 걸 수 있도록 그냥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이런 걸, 그 개발 과정에서는 이런 걸 쓰고, 이제 프로덕션 사이트 넘길 때는 이렇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쭉 길게 만들어진 한 줄짜리 JS 파일을 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제 jQuery를 추가해 볼게. 아까도 다시 말하겠지만 jQuery가 앞에 있어야 되고 bootstrap.js가 뒤에 있어야 돼. 그래서 단순 버튼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 그래서 이렇게 쓰고 Alt F2번 눌러서 크롬 혹은 여기에 이렇게 원하는 브라우저로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지. 자, 원래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안 된 거는 뭐냐? 어떤 버튼이냐? 원래 버튼이 이거야. 이거 HTML 그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스타일인데 부트스트랩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성이 다 된 거야. 이거는 구성이 다 됐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대로 뭐 내비게이션 혹은 뭐 패러그래프 뭐 헤더 뭐 이런 거 가지고 태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작성해서 만들면 돼.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 부트스트랩을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그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다 넣고 프로젝트에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이런 거 그 다음에 jQuery JS 파일 넣어주는 거. 그리고 하나 더, 모바일을 부트스트랩을 공부한다는 거는 모바일 페이지도 대비를 한다는 거거든. 모바일 페이지 대비를 위해서 이제 메타 태그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 메타 태그해서 뷰포트 넣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복사를 해서 여기 캐릭터 셋 그 UTF 파일 뒤에다가 넣어줄게. 이렇게 해야지 완전 기본 이제 부트스트랩이 되는 거야. 이거를 안 쓰게 되면은 모바일 페이지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테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제대로 안 썼을 때
부트스트랩 페이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그거 외에는 뭐 따로 적용할 내용은 없어. 뭐 여기 뭐 노멀라이즈 CSS 뭐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건 나중에 뭐 고도화 할 때 그럴 때 가르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기본 개발 기본 부트스트랩 사이트를 하기 위한 기본 프로젝트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논외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아까 앞서 내가 min.css는 프로덕션 사이트에, 그 다음에 .css는 개발할 때 쓴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이 min.css를 쓴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안에 넣어서 쓴다는 거는 이 CSS 파일이나 JS 파일도 내 웹서버에서 호스팅해서 이렇게 뿌려주겠다는 거야. 뭔 소린지 아마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련의 파일들도 내 웹서버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내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쨌건 내 웹서버 자원이 뭐 그렇게 크게는 안 들겠지만 어쨌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어쩌면 속도도 빠르지 않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좋은 웹서버를 쓰지 않거나 웹서버가 있는 그런 인터넷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을 경우에 원래 jQuery나 부트스트랩 되는 로드되는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져서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지. 그래서 나온 게 CDN이라고 있어. CDN이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jQuery 사이트인데, jQuery 사이트에서 아까 여기서 다운로드 jQuery 눌렀었잖아. 여기 보면 구글 CDN, 마이크로소프트 CDN, CDN JS CDN 뭐 이렇게 있잖아. 이거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면은 jQuery 3.1.1을 구글 서버를 통해서 받는 거야. 앞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내가 웹서버에 넣어버리면은 이 jQuery 파일 자체도 내가 클라이언트들한테 보내주지만은, 만약에 이 CDN을 쓰게 되면은 CDN을 써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클라이언트들은 이 jQuery라든지 부트스트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뭐 구글 혹은 아까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CDN JS에서 거기 CDN을 전문적으로 제공해준 서버에서 받는 거지. 그래서 보통 프로덕션 사이트에서는 보통은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다 이렇게 CDN을 써. 왜냐하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CDN이 참 안정적이고 빠르고 거의 뭐 잘못된 적이 없었었어. 잘못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프레임워크 파일들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파일들은 이런 CDN을 통해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CDN을 통해서 하면은 내가 호스팅할 웹서버보다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프로덕션 사이트에는 이 CDN을 많이 쓴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은 뭐 직접 호스팅한다. 뭐 그런 개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CDN 리스트가 보이지. CDN 리스트를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쓰겠다.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src 내용에다가 붙여넣기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jQuery를 쓸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여기 CDN JS도 한번 들어가 볼까? CDN JS는 아마 나중에 많이 쓸 텐데 이 사이트도 아마 기억해 놓으면 좋을 거야. 여기 보면은 부트스트랩 하면 여기 트위터 부트스트랩 있지. 이것도 있고, 나중에 뭐 앵귤러나 아니면은 뭐 리액트 라이브러리까지 이렇게 CDN으로 다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거든. 거기다가 이게 민 버전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프로덕션 적용할 때 이런 뭐 CDN이 필요하면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괜찮아.
근데 난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쪽으로 이용을 하고, 뭐 중요한 파일이 아니면 그냥 여기 CDN.js에서 해줘. 여튼 여기서 많은 라이브러리 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쭉 있어. 엄청 많이 있어. 이거는 뭐 차차 보면 될 것이고, 어쨌건 다시금 정리를 할게. 일단은 부트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랩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다 추가를 해준다. 다 추가를 해주고, 이거를 인덱스 HTML에다가 다 적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트스트랩 JS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jQuery JS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렇게 직접 호스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아까와 같이 CDN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렇게 많이 진행은 하지 않을게. 여기까지.